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 동안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이강래 후보에게 먼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던 수납원들 문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 문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수납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제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수납원들에게 마치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거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 수납원들은 6,51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5,100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회사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00여 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 중에 950명 정도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네. 950명 정도는 한국노총입니다. 톨게이트 노조랑 한국노총 소속이고 450여 명이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게 여전히 지금 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 경위야 어쨌든 그 끝났습니다. 수납원들에게 지금도 농성하고 있던데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 1월 톨게이트 노조 1월 위원장과 30일 날 부위원장이 지금 농성 중이에요. 1월 31일 날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1월 31일 날 도로공사 점거하고 있던 분들이 자진 다 사퇴를 철회를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철회를 네. 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아직 일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거의 다 수습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사과할 만한 또는 뭐 내용이 전혀 잘못한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 전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도로공사 사례에서 보면 그 정부 정책 방향과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어긋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전혀 보시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가 원칙을 다 고수했고 제가 만약에 이 경우에 그냥 제 임의대로 민주노총하고 타협해버렸다고 그런다면 정부 방침이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끝까지 이제 원칙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이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범 사례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문에 보니까 이 여당 중진 의원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복귀의 명분 이유로 삼으시던데 어떤 분들이 복귀하라고 특히 요구를 하던가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지역에 이제 가면 옛날에 함께했던 분들 다들 이구동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남은 지역에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남원시장 순창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이 전부 제 지역 돌아와라. 특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전라북도 이 언론에서도 전라북도 네. 언론의 이 대표적인 분들도 이 꼭 와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자, 이 현안 이거 하나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이 입장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 일정 정도는 해수유통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네. 네. 지금 즉각 해수유통을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하자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네.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네. 결정하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씩 두 후보 모두에게 사회자 개별 질문 드렸고요.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방식과 같고요.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이고요.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영호 후보에게 6분의 시간 먼저 드리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이강래 후보께서 여당 중진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던 분이 남원시장하고 순창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두 분이 요청을 했다. 아니 두 분만은 아니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있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이제 중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공공의대가 뭡니까?
공공의대가 뭔가요? 알고 계신가? 아니, 그러니까 설명 저를 그렇게까지 아니, 막 설명해 주세요. 공공의대에 대한 개념이 단 지금 이제 있을까 일반 싶어서. 의과대하고 다른 점은 여기를 이제 졸업하면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죠. 왜 공공의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네. 이 공공 분야의 필요성이 이제 왜 충분하게-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공공의대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나 제가 보기에는 수요는 우리 점점 이강래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께서 공공의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공공의대를 제일 먼저 발의하고 제안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공의대를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이게 품성이나 덕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하실 때 남원은 자치단 재정과 코드가 안 맞아서 발전을 안 했다. 근데 순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경험으로 이제 그렇게 네, 그러니까 느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은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코드가 안 맞아서 지역 발전 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 못 지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비유하자면 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비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장이 적절한 있을 비유는 수 아닌 것 있지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의원으로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제가 주십시오.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해보시죠. 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소통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있고 의원이 있으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할 때는 남원시장하고 이용호 의원이 지금 남원시장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잘 됐다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왜 발전이 안 됐어요? 그렇게 잘 됐는데.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었죠. 아니 소통이 된다고 또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단체장은 소통이 됐지만 이제 그때는 밑에가 안 됩니까?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선거 결과 예,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예. 제약이 많았습니다. 저는 소통은 노력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도자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면 저는 사실 남원시장 저 당이 다르고 제가 처음에는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 뭐 원내대변인도 하고 제가 정치의장도 했는데 당이 달라도 소통을 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님이나 저나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분들을 봐서라도. 그런데 그 탓을 하고 발전하시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5,250억 정도에서 어떻게 8천억 정도까지 끌어올렸는가. 그리고 지금 이용호 지금 의원이 지금 삼천억의 노력을 전부 본인 물론 역할에 생각하십니까? 다른 아니죠. 그건 너무 지나친 과장이고 네, 지금 이용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후보의 일입니다. 제가 주도권 그렇게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요. 네. 제가 물론이죠.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처음에 있는 거 다시 예산 확보해서 19억 6천 만들어주고 다시 불용돼 가지고 다시 용역비 또 따주고 또 한 데서 이번에 또 해주고 질문하시고, 이런 노력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답변 그러니까 시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의원이 되시면 다음에 지방선거 때 또 다른 당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후보 지자체장이 나오면 또 소통이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이제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역시 원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팀이 참 중요하구나. 국회의원하고 시장 군수하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가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중요해요. 사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권위주의를 갖지 말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당신이 시장이고 군수인데 내 밑에 들어라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태도가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난 12년 동안 순창에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순창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흔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한동안에 순창의 밤제 터널 이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런 현안을 왜 해결을 못했는가? 더구나 그 당시 순창하고 지자체하고 같았잖아요. 근데 왜 안 됐어요? 이제 순창은 지금 장류산업, 또 이제 장수산업, 강천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순창에 아까 이게 제가 하는 일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창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 밤새 터널은 저도 네. 저도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물론 이제 같이 노력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질문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과 코드가 안 맞으면 나중에 순창구가 달라지고 또 다른 임실군수가 달라지면 여전히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성이나 자질은 어떤 지자체장이 와도 소통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탓을 것은 안 맞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 사실은 자화자찬하지만 사실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용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동안